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인터페이스. 자, 여기에 두 개의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인터페이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네요. 두 개의 인터페이스가 있고,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이 클래스를 이와 같이 인스턴스화해서 그 안에 있는 F1 func, F3 func 펑션이라는 함수, 바로 요것이 될 것 같습니다만, 자, 그것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출력하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여기에는 어떠한 클래스가 정의되어서 들어가야 할까요? 자,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에서의 자바 인터페이스는 상수와 추상 메소드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수 필드는 없고요. 인터페이스 선언하는 방법은 우선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인터페이스의 이름을 적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브레이스 열고 닫고 이 안에 오로지 상수와 추상 메소드들로만 여기다가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인터페이스의 경우는 마치 우리가 앞서 본 추상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서는 객체 생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터페이스를 이와 같이 선언해 줬을 때 이 폰 인터페이스라는 이름의 이 이름에 대한 객체에 대한 클래스가 아니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만 할까요? 자, 이것을 사용할 때는 여러분이 상속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은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인터페이스 간에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익스텐즈해서 어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익스텐즈해서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여러분이 만들 수 있다는 점, 자, 그거 염두에 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만큼은 익스텐즈, 여기에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들을 둬서 컴마로 구분해가지고 둬서 그 여러 개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다. 즉 다중 상속이 허용된다는 점을 일단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방법은 일단은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자, 여기 어떤 인터페이스가 이전에 있었다고 합시다. 자, 그것을 상속받는 방법은 implements라는 키워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세요. 그랬을 때 이 새로운 클래스 내에서는 이전에서는 추상 메소드들로 되어 있었던 이것들을 모두 메소드의 원래의 형태로 구현을 해야 됩니다. 모든 형태로 브레이스 열고 닫고 그 안에다가 우리가 하고 싶은 내용을 반드시 기술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원래의 문제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터페이스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F1. 자, 여기 보면은 이거는 상수와 추상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네요. 아직 이 IF1 펑션이라는 이 메소드는 어떠한 내용을 수행하는지 그 내용은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IF2라는 이름의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네요. 브레스 열고 닫고 안에는 추상 메소드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IF2입니다. 자, 이제 이 메인 메소드에서 바로 요 IFTest라는 클래스로 i라는 이름의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어서 IFTest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의 값을, 레퍼런스 값을 i에다 집어넣는 일을 하고 있네요. 따라서 IFTest1이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IFTest1 클래스 IFTest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어야 될 거고요. 이 클래스는 바로 이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만듭니다. implements 바로 IF1 그리고 다중 상속이 가능하니까 IF2도 바로 기술을 해줍니다. 브레이스 열고 닫고, 자, 어디선가는 닫아야겠죠. 자, 이 내부에 이 IFTest1의 클래스를 이제 구성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이 꼭 해줘야 될 것들은
바로 이제 추상 메소드로 원형만 되어 있던 이것들의 내용을 여기다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void if1은 이런 거였어 라고 여러분이 기술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if2도 마찬가지입니다. void if2의 펑션은 이런 거였어. 다음에 여기도 이것도 있네요. void if2의 펑션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이제 기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목적은 if1이란 이것을 객체화 시켰을 때, 요것을 i란 이름으로 객체화 시켰을 때, 요거 i의 이 if1 func라는 이 함수를 호출하면 이게 출력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것을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system.out.print ln 하고, 바로 여기 이거죠. 소문자 if1 show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브레이스로 닫아주고요. if2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if2는 어떠한 뭐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미콜론 브레이스로 그냥 닫아버리겠습니다. if3를 호출했을 때, i에 있는 if3를 펑스를 호출했을 때는 이게 출력되도록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 역시 system.out.println 하고 if3 show라고 출력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은 클래스는 끝났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if test1, if test 하고, 그럼 이제 이 모습이 되겠네요. i란 이름의 레퍼런스 변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new if test 이걸로 객체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레퍼런스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요. 자, 그거에 의해서 if1 펑션, if3 펑션이라는 메소드들을 호출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실제 코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가세요. 아까 내용을 제가 제거하지 않아서 하나하나씩 다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요. 인터페이스 if1이 있는데, 이 if1은 int button이라는 상수값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인터페이스에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이건 에러입니다. 이렇게 상수화 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void if1의 func라는 이런 메소드가 있어. 구현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에 interface2 interface if2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void if2 func라는 메소드와 void if3의 func라는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만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 클래스 myjava에서는 바로 저와 같은 if test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이거를 객체로 만들죠. new if test. 자, 객체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틀림없이 클래스는 if test로 이름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이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implement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자, 그래서 if1과 if2, 자,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정의하겠다. 자, 그랬을 때 이 각각의 것들은 이 내용, 필요한 내용을 적어도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서 구현되지 않은 이 메소드들을 여기서 다 구현해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void if1 func는 바로 이거야. 정의해 주고요. 여기서는 system.out 이렇게 하기로 했죠.
println 하고 show if if1 show 라고 해주기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 if2. 자, 이 둘도 모두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니까 일단 복사를 할게요. 복사하고, 자, if2도 구현을 해야 되고요. 여기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없앱시다. 여기 if3는 우리가 원하기를 if3 show라고 출력하기를 원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제 메인 메소드에서 바로 이걸로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자, 이걸로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여기다가 i에 있는 것 중에 if1 func라는 메소드, i에 있는 if3 func 메소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가 다 구현된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내용을 돌려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에러가 나왔습니다. 에러는 어떤 에러가 될까요? 자, 이제 컴파일 과정에서, 빌드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 에러는 바로 여기 이 부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클릭을 해봤을 때, 자, 여기는 i의 if1의 펑션에 접근해서 메소드를 호출하려다 보니까 에러가 났는데, 그 에러는 어디서 비롯되고 있냐면 바로 요걸 클릭해 보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 같습니다. 여기. 자, 이쪽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접근하려다 보니까. 자, 접근의 원인은 뭐냐면 cannot reduce the visibility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내용이 보이질 않는다는 얘기죠. 접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와 같이 외부에서 접근하고자 했을 때 인터페이스를 클래스화 시켜가지고 접근하고자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은 모두 공개를 해야 됩니다. 퍼블릭으로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적으로 퍼블릭 놔야 되고요. 이것도 필요하다면 퍼블릭으로 놔야 될 겁니다. 자, 나머지 이것도 퍼블릭으로 놓도록 하죠. 퍼블릭.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했던 오류 중에 하나 찾아야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서도요. 아까 우리 작성했던 여기에서 클래스를 만들 때 인터페이스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퍼블릭으로 놔줘야겠다. 퍼블릭 이렇게 놔야 된다는 얘기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네요.